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복지관 같은 데만 가봐도 이런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은 정규직으로 무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2년간의 그런 계약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2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고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저희 2024년 그 예산이 증액이 얼마나 됐죠? 저희 총액 기준으로 한 1조 가량 됐습니다. 어떻게 재원 마련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저희는 그냥 달라고 요청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업들이 뭐 축소된 것도 있고 좀 더 확장된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복지국 소관 사항만 말씀드린다면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삭감된 건 없고요. 증액 위주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 사업했던 것들이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비 사업은 한 20개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협의에 관련된 부분들도 네네.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현장 위주의 사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사 사업의 그 예산은 확장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이 금액들은 다 삭감시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 복지 예산이 사회적 약자나 현장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한 건지, 도지사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예산을 반영한 건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국에서 하는 복지사업 하나하나가 다 이제 모두 다 소중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도지사 공약이다, 분류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겼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 레드팀 운영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쓴소리 들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레드팀이 돼서. 진짜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현장을 위한 그런 복지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를 봐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사 사업을 위한 예산이 더 사실 이번에 많이 편중됐으니까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을 조금 돌면서 산하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기관들을 돌아봤는데요.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해서 좀 내용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드리긴 했는데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게 2년 미만으로 계속 고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형태나 이런 형태가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기관들이 운영하지 않을까. 기간제를 하는 게 뭐 편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률상 회피를 위해서 2년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대신 다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방식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원 규정이 이제는 제한이 사라져서 2019년 4월에 삭제돼서 사실은 직원에 대한 고용의 법적 제한은 이제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우려를 저는 가지는데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은 정규직으로 무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2년간의 그런 계약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2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고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현장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년마다 바뀐다거나 그런 건 사실 거의 못 보고 원하면
계속 근무하는 형태를 저는 보아왔기 때문에 꼭 그게 2년마다 단절적으로 이렇게 고용이 관계가 없어진다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복지관 같은 데만 가봐도 이런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지금 국장님이 이해하신 부분이랑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복지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위탁 주는 기관들의 지금 계약 형태를 조금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가 지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그랬을 때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 제 선에서 이렇게 뭘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용을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가 방금 그 자료 받았는데요. 임기가 한 4군데가 조금 있으면 끝나네요. 2023년 12월 12일 날짜로 기관장 4분이 지금 비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채용 공고를 네. 이제 기간에 맞게 네.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백은 전혀 없어요? 단일 후보가 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일부 공백이 생길 수는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가 좀 늦어진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보통 이제 결혼이 생기면 네. 서열상 이렇게 두 번째인 분들이 대행 체제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 군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4군데가 다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행정 절차가 늦어짐을 통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 지원과 이 내용은 차라리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 전에 자료가 왔으면 제가 좀 추가 자료를 더 요구해서 내용을 봤을 텐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여쭤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왜 이렇게 자료가 늦었을까요? 사실은 그때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린 줄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자료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다음 날까지 네,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행감을 앞두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취소 공고가 처음에 10월 달에 한번 공고 올리셨는데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10월 4일 날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5일 15일 날 올렸구나. 15일 날. 네, 네. 예. 그래 두 가지를 올리셨어요, 그때는. 네. 근데 두 개 다 첫 번째 1차 공고, 2차 공고가 다 취소됐잖아요. 그 취소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 추경 때 약 9억 원 가량의 추경을 통해서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했고 사실 1차 공고, 2차 공고가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철저하게 3년 동안에 미리 준비한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고가 계속 바뀌는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의 신뢰성이 과연 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러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추경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뭔가 빠르게 선정이 되고 공고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무슨 용역 업체가 어떻게 정해진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누군가는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되게 중요하게 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좀 잘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